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정말 확신할 수 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2025년 연말까지 가장 막강한,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꼭 한번 영상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매도를 할 각오를 하고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테슬라 자산에 현금을 좀 많이 이번에 신규 계좌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92주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축구 경기에서 이제 필드 플레이어로 열심히 한동안 좀 빡세게 뛰었다고 한다면 잠시 벤치로 물러나서 좀 관망을 해 볼까 합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벤치로 물러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현금이라는 것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력적인 주가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그때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했다. 그리고 꽤 비중을 기회다 생각하고 모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관망을 하겠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필드 플레이어들의 그 플레이를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축구장의 관중이 되어서 절대 필드를 관찰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전에 벤치에서 필드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상상을 하면서 계속 시장을 예주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전략 분석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그런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께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혹시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로남불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는다. 제가 너무나 공격적으로 조금 최근에 모아갔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들께는 계속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확신하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도 실제로 살았었고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때도 유럽 비즈니스를 하면서 유럽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도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특히 유럽에서의 소비 패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멘탈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그들과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취했습니다. 자, 자동차를 한정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에 사실 500일 세계여행을 할 때도 190일 가까이 유럽에 머물렀었고요. 제가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있었을 때도 전반적인 유럽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그 소회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중소형, 특히 소형 자동차,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차가 되겠어요? 모닝 정도보다는 약간 큰, 예전에 액센트 정도라고 할까, 아반떼보다도 작은 그런 소형 차들을 엄청나게 선호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가 크면 클수록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선호하는 자동차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 보여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개인주의 성향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지금 뭐 일론이 나치 제스트를 취했다. 일론이 독일의 한 보수 정당인가요?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일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반대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을 조금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차가 너무나 좋고 이 차가 충분히 가성비가 있고 성능이 있고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봤는데 이 차를 내가 충분히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 가격 대비의 만족감, 가치를 보는 것이지 그 외부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럽인들을 정말 너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유럽에서의 판매 저하가 일론이 이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아야 되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품을 테슬라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정말 제가 실제로 거기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번에 193개 하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소형차를 바라보고 유럽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주의 성향들을 봤었을 때는 공감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정말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요. 미국이 35% 정도, 유럽이 10% 초반대에 불과한 전체 테슬라 전기차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델 2,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죠. 모델 2가 출시가 유럽에서 되고 유럽에서 양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서 대규모 생산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차량 판매 대수로 본다면은 자칫하면 유럽에서 미국의 전체 판매량과 중국의 전체 판매량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유럽에서의 소형차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형 자동차를 선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거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모델 2가 저가형 전기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소형차에 걸맞은 가격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고객들이 다른 어떤 내연기관 소형차든 내연기관 소형 전기차든 테슬라를 구매를 해야 되는, 이 모델 2로 구매를 해야 되는 명분을 충분히 심어줘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모델 Y의 주니퍼의 시승기도 몇 개 봤는데 모델 2가 얼토당토하는 퀄리티로 나오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와가지고 모델 3와 적재공원까지 제대로 갖춰진다고 했을 때 모델 Y 주니퍼의 고객들까지도 흡수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의 퀄리티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럽인들은 정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동차에 어떤 나라의 브랜드건 떠나가지고 이 자동차의 퀄리티가 가격 대비해서 우수하다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 경험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모델 2, 그 모델 Q라고도 하죠. 저가형 테슬라의 전기차가 유럽에 제대로 판매가 되는 순간,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아마 예약 주문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유럽에서는. 자, 그럴 경우에 그들의 예약 주문 건수를 아주 빠르게 양산을 해가지고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 2025년도 연말까지는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 물론 미래 프리미엄과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FSD 구독률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옵티머스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시 실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는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에 큰 상승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안정감 있게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모델 2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를 통해서 인도량이 늘어나고 그 인도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대가 되는 시나리오는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길게는 2026년도까지도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저가형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유럽에서부터 저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왜냐? 저는 유럽을 알고 있거든요. 유럽인들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조금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어떤 상품이 좋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상품을 구매를 하는 유럽인들의 성향을 모델 2가 저가형 전기차가 테슬라가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만 있다면 저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전체 인도량의 어떤 그 숫자에 버금가는 숫자를 유럽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지금 주가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모델 2의 이미지부터 해서 렌더링 이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매우 안정감 있게 테슬라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왜냐? 유럽에서 두고 보십시오. 유럽에서의 소형 전기차, 테슬라의 소형 전기차의 폭발적인 반응을 여러분들께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다. 매우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투자를 모델 2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지켜볼 것이고, 제가 모델 Y 주니퍼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라든지 타임라인들 요새 매우 잘 지켜주고 있죠. 자, 그런 추천을 봤었을 때는 뭐 4월에서 6월까지 모델 2가 나오고, 이것이 실제 이미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유럽이 들썩일 것이다. 자, 그러면 테슬라 주가도 그와 정비례해서 들썩일 것이다. 위로 상승하는 추세를 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 모델 2가 유럽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